아빠, 저 서빙하는 아가씨가 엄마랑 너무 닮았어요. 김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가 본 광경에 숨이 멎었다. 그녀였다. 아니, 그녀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 얼굴, 그 눈, 그 미소, 모든 것이 5년 전 이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 서지윤과 똑같다. 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과거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다. 아빠? 12살 아들 준호가 걱정스럽게 불렀다. 괜찮아요? 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의 목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여자는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의 걸음걸이까지 지은과 똑같았다. 우아하고 자신감 있는 발걸음.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정혜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태윤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입은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준호가 상황을 구했다. 저희는 아직 메뉴를 볼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 이따 다시 와주실래요? 혜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준비되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그녀가 다른 테이블로 향하는 동안 태윤은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빠, 정말 엄마랑 닮았어요. 그렇죠? 준호가 물었다. 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그러네. 준호의 눈이 빛났다. 처음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치 엄마가 거기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대화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태윤은 메뉴를 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15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태윤과 지윤의 이야기는 대학교 3학년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태윤은 경영학과 학생이었고 지윤은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태윤이 책을 찾다가 실수로 지윤의 스케치북을 떨어뜨렸고 그림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윤이 황급히 그림들을 주우며 사과했다. 지윤은 웃으며 그를 도왔다. 괜찮아요. 어차피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들이었어요. 태윤은 그녀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다. 이게 별로라고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태윤은 그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에 빠져들었다. 그 후 그들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지만 곧 공식적인 데이트로 발전했다. 지윤의 창의적인 영혼과 태윤의 실용적인 사고방식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를 보완했다. 대학 졸업 후 그들은 결혼했다. 태윤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지윤은 작은 미술학원을 열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아담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 그들의 행복은 정점에 달했다. 작은 아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태윤의 회사가 국제적으로 확장되면서 그는 점점 더 바빠졌다. 출장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그의 마음은 항상 일에 가 있었다. 지윤은 점점 외로워졌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함께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다. 태윤이 집에 있을 때도 그는 노트북을 붙잡고 일에 몰두했다.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윤이 어느 늦은 밤 태윤이 일을 마치고 침대에 들어왔을 때 물었다. 지금 너무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태윤이 하품을 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일은 결코 오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 미뤄졌고 감정적인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준호가 5살이 되었을 때 지윤은 프랑스 파리에서 그녀의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얻었다. 그것은 그녀의 커리어에 큰 도약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태윤아, 나 파리에서 전시회를 열게 됐어. 지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3달 동안 거기 있어야 해. 태윤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3달? 그렇게 오래?
준호는 어떻게 할 거야? 같이 데려갈 생각이야. 파리에서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안 돼.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는 여기서 유치원 다녀야 해. 그리고 나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라 너희를 돌볼 시간이 없어. 지윤의 눈에 상처가 스쳤다. 항상 그래, 태윤아. 항상 내일이 우선이야. 우리 가족은 언제나 두 번째야. 그날 밤 그들은 큰 싸움을 했다. 오랫동안 쌓였던 불만과 오해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지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와 준호는 내 인생의 배경이 아니야. 다음 날 지윤은 준호를 데리고 파리로 떠났다. 태윤은 공항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곧 돌아올 거라고, 이것은 그저 일시적인 감정적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달이 지나도 지윤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태윤은 충격을 받았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지 깨달았다. 태윤은 즉시 파리로 날아갔다. 그는 지윤을 설득하기 위해, 그리고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는 일을 줄이겠다고, 가족을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윤은 그의 말을 들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네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그녀가 물었다. 할 수 있어. 태윤이 간절히 대답했다. 너와 준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결국 지윤은 동의했다. 그들은 함께 서울로 돌아왔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태윤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출장을 거절하고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지윤의 전시회에 참석했다.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준호가 7살이 되었을 때 지윤은 다시 임신했다. 그들은 기뻐했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비 오는 밤, 지윤은 친구의 전시회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그녀의 차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버린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지윤과 뱃속의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태윤의 세계는 무너졌다. 그는 절망 속에 빠졌고 자신을 원망했다. 만약 그가 그녀를 직접 데리러 갔다면, 만약 그가 그날 일찍 퇴근했다면, 만약 그가 처음부터 좋은 남편이었다면. 무수한 만약들이 그를 괴롭혔다. 준호 역시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태윤은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고 아들을 위해 강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는 준호를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의 숙제를 도왔으며 악몽에 시달릴 때마다 안아주었다. 시간이 흘렀고 태윤과 준호는 서서히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윤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만 그녀의 부재는 항상 그들 사이에 크나큰 구멍으로 남아있었다. 태윤은 지윤의 사진을 집 곳곳에 두었고 준호에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그는 준호가 엄마의 기억을 간직하기를 원했다. 태윤은 더 이상 일에 파묻히지 않았다. 그는 준호와의 시간을 우선시했고 자신의 직책을 낮추는 것도 기꺼이 감수했다. 그의 인생 목표는 이제 성공적인 커리어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다. 5년이 지났다. 준호는 12살이 되었고 태윤은 40살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갔다. 그러나 지윤에 대한 그리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아빠, 메뉴 정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태윤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태윤은 정신을 차렸다. 난 스테이크로 할게.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소고기 스테이크로 할게요. 태윤은 손을 들어 서빙하는 직원을 불렀다. 혜원이 다시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주문하시겠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태윤은 이제 조금 더 침착해져 있었다. 네, 스테이크 2개 주세요. 하나는 미디엄, 하나는 웰던으로요. 알겠습니다. 혜원이 주문을 받아 적으며 말했다. 음료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물이요? 태윤이 대답했다. 저는 콜라요. 준호가 신나게 말했다.
혜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메뉴판을 가져가려 할 때 태유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잠시만요. 그가 말했다.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혜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기억나지 않네요. 왜 부르시죠? 태유는 당황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누군가와 닮아서요. 혜원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자주 듣는 말이에요. 평범한 얼굴이라서 그런가 봐요. 태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혜원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주문하신 음식 곧 나올 거예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왜 그러셨어요? 태유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다, 준호야. 그냥 그녀가 너무 내 엄마랑 닮아서. 저도 알아요. 준호가 말했다. 사진에서 봤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았어요. 태유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준호는 지윤의 눈과 미소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를 볼 때마다 태유는 지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의 음식이 나왔고 태윤과 준호는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 태유는 계속해서 혜원을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미소가 지윤을 떠올리게 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유는 계산서를 요청했다. 혜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을 때 태유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했다. 혹시 퇴근 후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 혜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는 일하는 동안 개인적인 만남은 피하고 있어요. 태유는 즉시 후회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실례했네요. 혜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태윤과 준호는 레스토랑을 나왔다. 태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혼란스러웠다. 그는 왜 그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했을까? 그는 지난 5년 동안 데이트조차 하지 않았다. 지윤이 떠난 후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 아빠, 괜찮아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윤은 미소 지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놀랐을 뿐이야. 그날 밤 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혜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정말 지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같은 눈, 같은 미소, 같은 목소리. 마치 지윤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다음 날 태윤은 출근 준비를 하며 자신을 책망했다. 그는 이제 이런 감정을 떨쳐버려야 했다. 혜원은 지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우연히 지윤과 닮은 여자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됐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태윤은 계속해서 혜원을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그녀의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녀도 태윤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을까? 금요일 저녁, 태윤은 다시 그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준호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태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태윤은 즉시 혜원을 찾았다. 그러나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받았다. 다른 서빙 직원이 그에게 다가왔다. 주문하시겠어요? 젊은 남자가 물었다. 혹시 정혜원 씨는 오늘 출근하지 않나요? 태윤이 물었다. 서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혜원 씨요. 오늘은 휴일이에요. 내일 출근할 거예요. 태윤은 실망했지만 그래도 주문을 했다. 그는 혼자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태윤은 다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준호와 함께였다. 그는 자신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혜원을 다시 보고 싶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태윤은 그녀를 발견했다. 혜원은 다른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태윤과 준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 지었다.
태윤과 준호는 테이블에 앉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혜원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다시 오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주문하시겠어요? 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파스타 2개 주세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아 적었다. 그녀가 자리를 떠나려 할 때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혜원 아줌마, 우리 엄마 사진 보여드려도 돼요? 태윤은 놀라서 아들을 쳐다보았다. 혜원도 멈춰서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야? 태윤이 경고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혜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보여주세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지윤의 사진이었다. 준호는 항상 엄마의 사진을 가지고 다녔다. 혜원은 사진을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갔다. 와,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정말 닮았네요. 그렇죠?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빠가 계속 그래서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태윤은 당황했다. 준호야. 혜원은 사진을 돌려주며 미소 지었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네, 태윤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혜원의 눈에 동정심이 번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태윤이 말했다. 혜원 씨가 그녀와 너무 닮아서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혜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제 주문이 좀 밀려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음식 곧 나올 거예요. 혜원이 자리를 떠난 후 태윤은 준호를 쳐다보았다. 왜 그랬어?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궁금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혜원 아줌마를 계속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태윤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준호야. 내가 좀 이상하게 행동했구나. 괜찮아요, 아빠. 저도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엄마같이 생겼어요. 그들의 음식이 나왔고 태윤과 준호는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 중에 태윤은 혜원이 다른 테이블들을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지었고 손님들에게 친절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우아하고 자신감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혜원이 계산서를 가져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제 근무가 8시에 끝나요.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태윤은 놀랐다. 그는 혜원이 그의 이전 제안을 거절했다고 생각했다. 정말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으시다면요. 물론이죠. 태윤이 대답했다. 8시에 레스토랑 앞에서 뵐게요. 태윤은 준호를 친구 집에 데려다 준 후 레스토랑으로 돌아왔다. 그는 8시 정각에 도착했고 레스토랑 앞에서 기다렸다. 5분 후 혜원이 나타났다. 그녀는 유니폼을 벗고 캐주얼한 청바지와 니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풀려 있었고 등 뒤로 길게 내려왔다. 지윤이 좋아하던 스타일 그대로였다. 기다리셨어요? 혜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태윤은 머리를 저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들은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걸어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뭐 드실래요? 태윤이 물었다. 카페라테면 좋겠어요. 혜원이 대답했다. 지윤의 최애 음료였다. 태윤은 2잔의 카페라테를 주문했다. 음료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혜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뭐예요? 제 말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만남을 피한다고 하셨잖아요.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준호 군이 보여준 사진 때문이에요. 정말 저와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요? 태윤이 물었다. 혜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도 누군가를 잃었어요. 제 남편이요. 3년 전에. 태윤의 가슴이 아팠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혜원이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 아픔이. 네, 그렇죠. 태윤이 동의했다. 저도 그래요.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해요. 준호도 마치고요. 그들의 음료가 나왔다.
잠시 동안 그들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준호는 좋은 아이 같아요. 혜원이 말했다. 태은은 미소 지었다. 네, 정말 좋은 아이예요. 지윤을 많이 닮았어요. 성격도 미소도. 그렇군요. 혜원이 대답했다. 제게도 아들이 있어요. 준호 군보다 조금 어려요. 10살이에요. 정말요? 태윤이 놀랐다. 어디 있어요? 오늘은 할머니 집에 있어요. 주말마다 가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원은 남편 민우와의 만남, 그들의 결혼, 그리고 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했다. 태윤은 지윤과의 이야기, 그들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이별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끔은 그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태윤이 고백했다. 특히 준호가 그녀의 미소를 지을 때면요. 혜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우리 재민이가 민우처럼 웃을 때면 마치 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갔고 카페는 점점 비어갔다. 하지만 태윤과 혜원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과 기쁨, 희망과 두려움을 공유했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혜원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태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늦었네요. 준호도 데려와야 하고. 그들은 카페를 나와 거리에 섰다. 밤 공기는 더 차가워져 있었다. 집이 어디세요? 태윤이 물었다. 강남이요. 택시 타고 갈 거예요. 저도 강남 쪽이에요. 함께 택시 타시겠어요? 혜원은 미소 지었다. 네, 좋아요. 택시 안에서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태윤은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꼈다. 지윤이 떠난 후 그는 항상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혜원이 조용히 말했다.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요. 택시가 혜원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문을 열려다가 잠시 멈췄다. 혹시 다시 만나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태윤의 가슴이 뛰었다. 물론이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혜원은 미소 지었다. 그럼 내일 전화 드릴게요. 번호 주세요. 그들은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혜원이 택시에서 내리려 할 때 태윤은 문득 궁금한 것이 있었다. 혜원 씨. 그가 불렀다. 혹시 미술 좋아하세요? 혜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굉장히 좋아해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태윤은 미소 지었다.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혜원은 미소로 답했다. 내일 뵐게요, 태윤 씨. 내일 뵐게요, 혜원 씨. 택시가 다시 출발했고 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지윤을 여전히 사랑했다. 그녀는 항상 그의 마음 한구석에 살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혜원에게 이끌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가 지윤과 닮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혜원 자체에 이끌렸다.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따뜻함, 그녀의 이해심. 태윤은 친구의 집에 도착해 준호를 데리러 갔다.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태윤은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아 차에 태웠다. 집으로 가는 길에 태윤은 문득 지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가 다시 사랑을 찾는 것을 원했을까? 아니면 그녀만을 사랑해주길 바랐을까? 집에 도착해 준호를 침대에 눕히고 태윤은 거실로 나왔다. 그는 벽에 걸린 지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그를 따뜻하게 했다. 어떻게 생각해, 지윤아? 그가 속삭였다. 내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다. 태윤은 그것이 어떤 신호라고 상상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태윤은 일찍 일어났다. 그는 준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정리했다. 오랜만에 그는 활력을 느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 준호야. 잘 잤어? 준호는 하품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는요? 나도 잘 잤어. 태윤이 대답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준호야, 아빠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어떤 친구요? 그 레스토랑의 혜원 씨. 어제 우리가 식사 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 준호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엄마랑 닮은 아줌마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우리처럼 누군가를 잃었어. 그녀의 남편이, 그리고 네 나이보다 조금 어린 아들이 있어.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괜찮아요, 아빠. 아빠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태윤은 놀랐다. 그는 준호가 조금 더 저항할 거라고 예상했다. 정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혜원 아줌마가 엄마랑 닮아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태윤은 아들을 꼭 안았다.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알아도 아무도 네 엄마를 대신할 순 없어. 그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야. 알아요, 아빠, 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아들은 언제 이렇게 현명해졌을까? 그래, 네 말이 맞아. 아침 식사 후 태윤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정혜원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태윤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태윤 씨. 혜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니요, 전혀요. 방금 아침 식사를 마쳤어요. 아, 다행이네요. 저는 그냥 오늘 시간이 되시는지 궁금해서요. 제 아들 재민이가 오늘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 하는데 혹시 준호 군도 함께 가면 어떨까 해서요. 태윤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놀이공원, 준호야. 오늘 놀이공원 갈래? 왜?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네. 롯데월드요? 롯데월드가 좋을까요? 태윤이 전화에 물었다. 혜원이 웃었다. 네, 재민이도 롯데월드를 좋아해요. 11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11시에 정문에서 뵐게요. 전화를 끊은 후 태윤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물론 아이들과 함께하는 데이트였지만 태윤과 준호는 정확히 11시에 롯데월드 정문에 도착했다. 혜원과 재민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재민이는 작고 총명해 보이는 소년이었다.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윤과 준호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혜원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이쪽은 제 아들 재민이에요. 안녕, 재민이가 수줍게 인사했다. 안녕, 재민아. 태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난 태윤이고 이쪽은 내 아들 준호야. 준호는 재민에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 재민아. 몇 살이야? 10살이요. 재민이가 대답했다. 형은요? 나는 12살이야. 롯데월드 자주 와? 가끔요. 작년에 엄마랑 한번 왔어요. 두 소녀는 금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태윤과 혜원은 미소를 교환했다. 들어가 볼까요? 혜원이 제안했다. 롯데월드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신나게 앞장서 뛰어갔다. 태윤과 혜원은 그들을 천천히 따라갔다. 준호는 정말 활발한 아이네요. 혜원이 말했다. 태윤은 미소 지었다. 네, 항상 에너지가 넘쳐요. 재민이는 조금 더 조용한 것 같네요. 네, 재민이는 아버지를 닮아서 생각이 많아요. 하지만 마음을 열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들은 롯데월드의 여러 놀이기구를 타며 하루를 보냈다. 아이들은 금세 친해졌고 함께 웃고 떠들었다. 태윤과 혜원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갔다. 혜원은 현재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술 교사였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잠시 일을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일을 시작했다. 레스토랑 일은 임시직이었고 그녀는 곧 학교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태윤은 건축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지윤이 죽은 후 회사에서의 직책을 낮추어 준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다. 정말 좋은 아버지신 것 같아요. 혜원이 말했다. 태윤은 쑥스럽게 웃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사실 지윤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일에 너무 집중해서 가족을 소홀히 했죠. 그녀가 떠난 후에야 깨달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혜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종종 소중한 것을 잃은 후에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어 그들은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했다. 아이들은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었고 태윤과 혜원은 비빔밥을 선택했다. 맛있네요, 혜원이 말했다.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놀이공원 음식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식사 중에 재민이가 갑자기 태윤에게 물었다. 아저씨, 저희 엄마랑 사귀는 거예요? 태윤은 놀라서 잠시 말을 잊었다. 혜원의 얼굴이 붉어졌다. 재민아, 그녀가 말했다. 그런 질문을 갑자기 하면 어떡해? 그냥 궁금해서요? 재민이가 순진하게 대답했다. 아저씨가 아빠랑 좀 닮았거든요? 이번엔 태윤의 차례였다. 그는 혜원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가 민우 씨와 닮았다고요? 혜원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요. 특히 웃을 때. 준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정말 웃기네요. 혜원 아줌마는 우리 엄마랑 닮았고 태윤 아저씨는 재민이 아빠랑 닮았대요. 태윤과 혜원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도 웃기 시작했다. 상황이 너무 우연적이고 운명적으로 느껴졌다. 어쩌면 태윤이 조용히 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혜원의 눈이 빛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하루가 끝나갈 무렵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지만 행복했다. 아이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태윤이 혜원에게 물었다. 내일 시간 되세요? 혜원은 미소 지었다. 네, 오후에 괜찮아요. 좋아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다. 아빠, 저 혜원 아줌마 좋아요. 재민이도 좋고요. 태윤은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준호야. 아빠랑 혜원 아줌마가 사귀면 재민이가 제 동생이 되는 거예요? 태윤은 놀랐다. 뭐? 아니, 그건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야, 준호야. 우리는 그저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아빠가 혜원 아줌마를 좋아하는 거 다 보여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빠 얼굴이 빨개졌어요. 태윤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 녀석 정말. 집에 돌아온 후 태윤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을 보냈다. 그는 지윤의 사진 앞에 잠시 멈춰섰다. 지윤아, 그가 속삭였다. 내가 보내준 선물일까? 혜원과 재민이가. 어쩌면 이것이 네가 나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몰라. 태윤은 사진 속 지윤의 미소가 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다고 느꼈다. 다음 날 태윤은 혜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날씨는 화창했고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혜원은 벤치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느슨하게 묶여 있었다. 태윤은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그가 인사했다. 혜원은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태윤 씨. 그들은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강바람이 시원했고 하늘은 맑았다. 준호 군은요? 혜원이 물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재민이는요? 할머니 집에 갔어요. 주말마다 가거든요. 그들은 계속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윤은 지윤과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다. 혜원도 민우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것을 통해 더 가까워졌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혜원이 말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났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간 것 같아요. 그들의 사랑, 그들의 지혜, 그들의 강인함, 그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윤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고 갔어요.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강변 카페에 앉아 음료를 주문했다. 햇살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태윤 씨, 혜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저는 조금 두려웠어요. 당신이 저를 지윤 씨의 대체물로 보는 건 아닐까 하고요. 태윤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당신이 지윤과 너무 닮아서 잠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졌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은 당신이에요. 혜원 씨. 지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당신 자체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태윤 씨. 저도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태윤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혜원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손에 딱 맞았다. 우리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그가 제안했다. 혜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천천히요. 그날 이후 태윤과 혜원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때로는 둘만.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